아주 기쁜 소식. 다음 주에 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100%랍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한덕수 이자 때문에 정말로 열받았잖아요. 지가 뭔데 헌법재판관을 위헌적으로 불법적으로 2명을 지명하냐고. 대통령도 아닌 자가,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가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지명을 하냐고요. 그 자체가 내란이죠. 제2의 쿠데타고. 헌법재판소의 지형을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2달도 안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등극할 날이. 새 대통령이 지명을 할 몫을 가로챈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지형도를 바꿔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국힘의 정당 예산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간에 멈추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5건 받고 있잖아요, 지금. 논란이 있어요.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데 과거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정지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설이 나뉘거든. 물론 대다수는 다 정지된다.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소출도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 통설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극우화되거나 이상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윤석열, 김건희가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국힘의 정당 해산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 해산되면요, 국회의원들 다 자격 상실이에요. 이 87명 다 그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비례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큰 거잖아요. 국힘당 해산되고 하면은 국고 보조금 있잖아요. 400억 다 토해내야 됩니다. 물론 위원장당 해산되겠죠. 물론 그 윤석열 당선 무효 선고 소송도 진행될 거니까 불법 선고 사무소도 운영하고 했잖아요. 당선 무효되게 되면은 400억 다 토해내야 돼요. 국힘당은 당연히 해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헌법재판소에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완규, 함상훈 2명 극우 인사를 심어 넣으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원래는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한 달 정도. 이 사전심사에만.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 돼서요. 마은혁이. 최상목이하고 한덕수가 그토록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이 마은혁이 재판 주심이 돼서 한 달 걸리던 것이 하루 만에 통과를 시켰답니다. 열심히 일한 거죠. 자,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제대로 만났어요. 전자 추첨을 했는데 우연히 마은혁 9분의 1이잖아요. 9명 재판관이니까 마은혁이 주심 재판관이 돼서 끝내버린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끝났어요. 한덕수의 내란도 끝나는 거죠. 한덕수가 지금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 국힘당 후보와 최종 단일화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려서 대통령이 되려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부활하려는 꿈을 꾸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를 사면을 시켜줄 겁니다. 사면을. 만일에 한덕수가 되면 사면 시켜주고 내란의 세력들 있죠. 처벌받은 장군들 다 사면 가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망해요. 망해. 이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니까. 이작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덕수는 막아야 됩니다. 당연히 막을 거예요. 이것이 치명타가 될 것 같아요. 지가 임명한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치명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 아마 응어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자, 윤석열, 김건희가 퇴거를 합니다. 퇴거를. 어제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안에 있으면서 나경원이도 부르고 쌍권총 권영세도 부르고 이 권성동이도 부르고 이거 윤상현이도 부르고 막 불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전환길에도 불러서 요리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요리사들 보니까 대통령실 요리사들 호텔의 요리사들 다 불러다가 만찬도 하고 이게 세금으로 썼지 않았나 조사해봐야 돼요. 정말로 미친 짓거리 하는 겁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죠, 이 부부가.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퇴거를 하는 거예요. 퇴거도 성대하게 합니다. 이 대학생들 불러다가 포옹도 하고. 보니까 사전에 기획된 거야, 보니까 철저히. 퇴거하면서조차도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50대 이상은 철저히 배제하고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 20대, 30대, 40대 불러서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개선 장군처럼 나온 윤석열 또 지지자들만 챙기고 관저 떠났다. 오마이뉴스 보던데요. 보세요. 극우 유튜버 신혜식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 가까이에서 환송할 기회 빨리 보여달라. 200명을 모집을 했답니다. 200명. 극우 유튜버 신혜 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는 관저 쪽으로 가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청년 200명을 모집한다며 10대부터 40대가 좌우로 줄을 서달라고 당부했다. 신 씨는 신원이 확실해야 한다고 경호처에서 연락이 왔다. 경호처에서 기획한 거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환송할 수 있는 기회니 빨리 모여달라. 신 씨 옆에선 또 다른 사회자는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면 50대, 60대, 70대들은 안 된다. 노인네들은 팽당한 거야. 평소에 아스팔트 그거 누가 이끌었습니까? 노인네들이 했잖아요. 다 팽당한 거야. 3시 50분에 입장한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신혜식 씨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 기획된 거죠. 대통령도 기획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부분. 이제 이들한테는 정말로 처절할 일들만 남았어요. 안 좋은 감옥 갈 일들만 남았어요. 보세요. 이제 관저 퇴거했잖아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부부 앞에 닥쳐질 겁니다. 끔찍할 거예요. 지옥이 뭔가를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 구상권 행사해야 됩니다. 구상권 행사해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입힌 게 제가 봐선 막 1000억도 넘을 것 같아요. 이 경제적 손실이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거 말고도 경제적 손실, 대한민국 입었던 이 쿠데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실정에서 입었던 손해가 대한민국 지금 경제 다 망해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잖아요. 이거 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이 부부 최은순이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지가 개선 장군이냐? 손 흔들고 저도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정말로 뻔뻔한. 정말로 나쁜 자예요.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대학생하고 포옹하죠. 웃으면서 나와 쪼개면서 쿠데타하고 정말로 나쁜 인간. 질 나쁜.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영어로 쓰였습니다. 지난달 8일 석방되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일주일 만에 관저를 떠나는. 자, 김건희 안에 있네요. 차량에 앉아 봅시다.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 뻔뻔한 부부 사과 한마디 없이 손 흔들면서 개선 장군처럼 떠난다. 실컷 요리사들 불러서 지인들 불러서 잔치 실컷 해주고 떠나는 거야. 김혜경 여사 8만 원인가 뭐 6만 원인가 그 저기 식사비 썼다고 기소하고 막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하고 이 괴롭혔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슨 돈 가지고 썼는지 왜 대통령실 요리사 불러서 그런 짓거리 했는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비용 청구해야 돼. 일주일치. 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날 제대로 밤에 쫓겨났어요. 12시 넘으면 못 있는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호텔에서 자고 갔어요. 일주일 내내 죽 깨고 있다가 지금 떠나는 겁니다. 정말로 뻔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응징의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괴롭혔잖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물론 저기 그 형사 재판은 형사 처벌도 해야 되지만은 금융치료, 민사재판도 해야 돼요. 민형사. 전국민 손해배상단 모집해서 해야 됩니다. 아마도 전에 조국 혁신당에서도 뭐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마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12.3 계엄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17분에 걸쳐 이동 끝에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꽃다발을 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도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극우 10%, 15%, 20%그 지지층만 보고 이제 정치를 했던 거야 이제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지. 지지층을 향해서만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나 헌재 김건희 보세요. 집 앞에서 결정에 대한 집 앞에서 포옹하고 얘기하고 뭐라 합니다. 성공 여부에 지금 몇 달 만에 공식 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해선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계속 정치에 관여하겠다. 관저 정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내란 수계가 새 정권 지가 탄생시키겠다. 그래서 지가 사면 받겠다. 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 이재명 죽이고 이재명 대표 정말로 경호 신경 써야 돼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부부가. 여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 보세요. 누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그렇게 됐냐고. 법으로 죽이고 뭐 칼까지 동원해서 그런 못된 짓거리 했잖아요. 검사 동원하고 법 동원하고 군대 동원하고 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죽였잖아요. 앞으로 유세기한 정말로 이재명 대표 조심해야 돼요. 향후 정치 행동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 당분간 머물겠다. 네, 이 대학생으로 보세요. 추정되는 경호 차량 과 저렇게 포옹도 하고 또 자, 대화를 청년들하고 지금 포옹하잖아요. 보니까 대학생들 갖다 놓고 이게 기획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신혜식 씨가 한 200명 모집했잖아요. 젊은 사람들 줄 서라고. 이게 철저히 기획된 겁니다. 잠바 둘 다 입고 있잖아요.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기획이 기획. 지난 인적자도 다 3월 가짜예요. 8일 잔뜩 있네요. 대학생들 보니까. 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올 네. 때도 일부러 걸어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때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또 당당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자, 나경원 출마 선언하는데 기자가 질문하는 거 보세요. 아주 나경원을 뜨끔하게 하는 아예 전국을 찔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나경원의 표정도 한번 보시고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뉴스타파 기자 아까 홍여진. 국회의원님께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계엄군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때 계엄군을 막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군용 차량을 막아서 할 때 의원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부여됐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탄핵안 투표에도 불참하셨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은 다양하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왜 계엄군을 막지 않았냐? 민주당 의원도 계엄군을 맞서고 총구도 안규령 같은 경우에는 총구도 맞고 서고 탱크도 맞고 다 했는데 시민들이 너는 뭐 했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도 참석을 안 하고 넌 도망갔잖아. 횡단보도 그때 예전에 사진이 한 장이 공개됐었어요. 횡단보도 행위에서 국힘 당사자도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었죠. 아까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다. 뭐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나경원은 이 내란 진압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편을 철저히 들었어요. 내란 수계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국힘 윤석열 지지층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국힘의 당대표 국힘의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했어요. 잠시 그리고 나서 만일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일에 대통령 후보도 확정이 된다면은 안면을 싹 몰수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는 또 윤석열하고 손절하고 나갈 거예요. 국힘의 이 예비 경선과 최종 경선이 끝난 후부터는 윤석열과 딱 담을 치고 나가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보였던 행태가 너무나 괘씸합니다. 괘씸하고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공분을 사게 했어요. 이런 작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 한덕수 대통령 출마 소식. 트럼프가 한덕수의 대선 출마할 건가 물었어요. 총리 신원손살에. 어저께 트럼프와 통상 등과 관련해서 통상 뭐 방위비 분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가. 왜 네가 통화하냐고. 네가 대통령도 아닌 게 문제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 한덕수 측에서 공개를 했겠죠. 트럼프가 물어봤답니다. 당신 대통령 선거 출마할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한덕수의 대답 한번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보세요. 이 작자가. 그러니까 한대행의 한덕수는 여러 요구가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물어봤다는 트럼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차기 대선에 출마할지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한덕수는 여러 요구가 있지만 대통령 출마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가 크면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가 왜 또 공개하냐고. 궁금해서 트럼프가 공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지가 공개한 겁니다. 그런 거 봐서는 지가 생각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도 2명도 불법 위헌적으로 지명을 해놓고 윤석열, 김건희의 마음을 사서 출마를 하려고 한 거죠. 아마도 어떤 내적인 내밀한 합의가 있지 않았나. 내 요구를 들어주면 너를 국힘당의 후보, 국힘당 내지는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겠다. 이 지지자들 이용해서 어떤 내락이 있지 않았나. 내적인 약속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보면 권성동이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와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간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한덕수 대행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이번 경선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어서 권성동이도 전에 말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이도. 그래서 박찬대 한덕수 총리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권 욕심에 푹 빠져 민생은 뒷전이다. 김문수 매우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계신 분인데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가 대통령 후보 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는 약간 삐진 거죠. 그래서 안 나올 거다. 안철수. 한덕수 대행도 지금 선택지는 아마도 제대로 대선 관련 그쪽에 가 있다. 그리고 또 현재 민생 경제라든지 그리고 또 세계적인 지금 금융 관세 장벽 문제라든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 그래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후보들은 나오는 게 달갑지 않겠죠. 한덕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한덕수가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런데 다음 주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한덕수는 치명상을 입게 될 거예요. 한덕수는 제가 똑같습니다. 한덕수 나와도 안 돼요. 이재명한테. 내란의 공범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3년 내내 무능한 총리를 한 거잖아요. 어떤 것도 막지를 못했잖아요. 윤석열의 폭주를. 그래서 안 될 겁니다.